이번 시간은 형용사절에 대해서 준비해봤고요. 형용사절은 얘는 접속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접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접속사는 얘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를 접속사라고 하죠. 근데 이 접속사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등위하고 종속 접속사의 개념은 접속사의 모든 그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보셔야지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은 제가 요걸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 두 개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nd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A하고 B의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 A하고 B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는 뭐 A하고 B의 문장이 있는데 중간에 종속 접속사를 넣겠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 전체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종속이 돼서 얘가 앞뒤 문장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종속 접속사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제가 종속 접속사가 이런 겁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개를 제가 좀 적어 봤는데요. 우선 문장하고 절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한 정의를, 용어 정의를 제가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문장하고 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장하고 절은 두 개 다 필수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뭐 주어 동사 보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문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정말 맨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가야 돼요. 주어부터 끝나는 문장까지, 마침표 있는 데까지 가야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있지만 하나의 더 큰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성분으로 쓰이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예문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여기 적어놨죠. 그러니까 you like her. 자, 너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자, 그러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주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뒤에 여기 마침표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얘보다 더 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 문장을 보시면 I know that you like her.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주어는 I가 있고 동사는 know.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좀 긴 문장이죠. Did you like her? 자, 이거를 하나의 큰 목적어로 보기 때문에요. 밑에 나와 있는 I부터 정말 끝까지 가셔가지고 여기 마침표까지 가야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이 되는데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작은 문장을 큰 문장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네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요, 위에 있는 문장은 더 큰 문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이게 바뀌죠. 문장 성분으로 바뀔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이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어 동사가 있는 크기가 큰 문장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드리면, 얘는 우선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목적절,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봤을 때 명사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럴 때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문장을 이제 대수로 묶어 주셨을 때, 이 대은 뒤에 나와 있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종속시키는 거죠. 종속시키는 무슨 접속사라고 하냐면 종속 접속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명칭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속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얘는 목적절이 될 수도 있고 좀 큰 범위의 명사절, 그거보다 더 큰 종속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은 하나의 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 성분을 종속시켜주는 명사절 접속사 겸 종속 접속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는 게
어, 이렇게 이제 종속 접속사를 배우는 거니까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종속 접속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종속 접속사는 문장 성분으로 종속시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명사절이 있죠. 부사절.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명사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명사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명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사절은 당연히 주어 동사가 있는 부사. 근데 관계대명사는요. 자, 얘는 우리가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이거에 관한 정의를 잘 모르세요. 자,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하나의 형용사로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배우는 형용사절을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접속사의 공식을 말씀드리면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시 나와 있는데 어우 같은 경우는 얘는 전치사죠. 그 다음에 대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속사와 접속사 아닌 게 딱 붙었을 때는 반드시 동사의 개수를 세셔야 돼요. 자, 우선 동사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reminds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should attend 해가지고 두 개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요. 동사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는 반드시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기에 접속사 that을 골라주셔야 되고 전치사 같은 경우는 얘는 문장을 이끄는 게 아니고요. 뒤에 명사나 명사 구를 이끌기 때문에 얘는 접속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의 개수를 세셔가지고요. 거기다 접속사를 하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공식같이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에는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지만 동사가 만약에 세 개가 있다고 할게요. 동사가 세 개가 있으면 문장에 세 개가 있잖아요. 문장에 세 개가 있으면 반드시 연결고리 접속사가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개수를 세신 다음에 하나를 빼서 접속사의 개수를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접속사하고 접속사 아닌 게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동사의 개수를 세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제 제가 이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로 지금 나오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관계대명사는 요거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선 말 그대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요. 얘는 오늘 배우는 게 접속사죠. 접속사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연결시켜주면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관계대명사를 이제 공식화 시켜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거를 좀 적어볼게요. 관대는 접대 우선 이렇게 외워볼게요. 하나의 공식같이 외우셔야지 이제 문장을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자, 이게 나와서 하나의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예문을 보시면 우선 두 지문이 있죠. 첫 번째 I like the boy.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문장에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게 관계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the boy. 그 다음에 요거를 받는 뒤에 he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두 개가 관련성이 있죠. 관계가 있는 이 문장을 지금부터 합쳐볼 텐데요. 방금 관대는 접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명칭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겹치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앞에 나와 있는 the boy를 앞선자를 써가지고요. 예, 선행사, 선행명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선 선행이라는 뜻은 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걸 받는 대명사죠. 예,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알아두시고 관계대명사를 바꿀 때는 앞에 있는 거를 건드시면 안 되고요. 뒤에 있는 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관대는 접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접속사, 대명사
and하고 he를 합치셔야 돼요. 자, and하고 he를 합치시면 얘가 관계대명사 who가 나오겠죠. who가 나오고 뒤에 거를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who was on TV. 자,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요. 이게 하나의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왜 형용사절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 앞에 I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목적어는 이제 선행 명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뒤에 나와 있는 이 who was on TV가 누굴 꾸며주게 되냐면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선행 명사를 꾸미는 주어 동사가 있는 형용사절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관계대명사는 관대,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선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좀 익혀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They will consult. 미스터 타일러와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이제 동사를 세볼게요. 그러니까 동사가 is하고 나와 있죠. is consult가 있고요. expert는 전문가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전문가인 타일러랑 이제 컨설팅을 할 건데요. 답은 who죠. 여기에서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he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는 한 문장에 주어는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의 기능은 없어요. 접속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어 겸 접속의 기능을 갖고 있는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서 밑에 앞에 나와 있는 미스터 타일러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 제가 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제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 뭐 3, 40분 수업하고 이제 나중에 이 표 하나를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우선 이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게 또 들어가는지를 좀 따져볼 건데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첫 번째 주격이죠. 그 다음에 목적격, 세 번째는 소유격이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주격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항상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주격이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 순위는 목적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유격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거를 순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큰 스킬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칸을 한번 채워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칸을 보시면요. 주격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우선 who가 있죠. 그 다음에 목적격은 whom. 자, 여기서 이제 m이 빠져도 돼요. 가끔씩 이제 who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who나 whom 거의 같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e죠.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는 which, 목적격은 which, 그 다음에 소유격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유격은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요.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전부 다 whose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소유격이 나왔다면 whose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구별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는 that, 그 다음에 목적격 that, 그 다음에 that의 소유격은 없는데요. 어차피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요. 그냥 하나를 퉁치셔서 소유격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격에 나오면 무조건 whose만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걸 볼게요. 자, 이제 what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what은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the things that의 줄임말인데 the things 하면 앞에 있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the things that 선행사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선행사를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what이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hat 앞에는 선행사가 못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what의 변환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xample 보시면요. 한번 이 문장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do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보조해 주는 거죠.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the things that 나와 있는데요. the thing은 목적어죠. 목적어 선행사가 있고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이 있죠. 자, 이제 뒤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넌 그것을 알고 있니? 이렇게 딱 꾸며주는 구조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맞는 구조죠. 뒤에 관계대명사 나와 있고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요. 선행사 이게 모든 게 다 합쳐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안 되고 사물일 때만 합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s that을 선행사 사물을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로 뭘로 묶을 수 있냐면 밑에 what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do you know what I'm saying? 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못 나오고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합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밑에 세 문제 있죠. 직접 손으로 적어 가시면서 관계대명사를 한번 합쳐보세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너는 그 소년을 알고 있니? 그리고 내가 그 남자를 어제 만났습니다. 네가 만난 거죠? 네가 어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보이는 선행사,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힘은 대명사죠. 한번 합쳐볼게요. 이제 겹치는 거는 힘이기 때문에요. 아까 관대는 접대라고 말씀드렸죠.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쳐볼게요. 자, and하고 힘이 나와 있으면요. 힘은 사람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은 whom을 쓰시면 돼요. whom. 자, 그러면 이제 얘가 whom으로 바뀌었을 때 뒤에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얘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선행사이죠.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자석같이 항상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떨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게 나오니까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힘은 앞으로 가고 뒤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 그냥 다 내려주시면 돼요. I know the boy whom you met yesterday.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the boy를 꾸며주는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겹치는 게 사실 두 개가 있어요. 더 보이하고 우선 히즈를 제가 잡아놨는데 더 보이랑 겹치는 거는 라이언도 있는데요. 자, 라이언은 그냥 놔두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히즈를 가지고 우리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nd하고 his죠. 접대. 자, 접속사하고 이제 소유 대명사죠. 자, 요거를 이제 소유격을 합치면 아까 소유격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whose가 나오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내리시면 whose name is Ryan 해가지고 요게 앞에 있는 보이를 꾸며주는 구조가 나오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요. 한번 해설해 보면 그 펜은 멋집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리드를 위해서 샀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또 펜하고 뒤에 you bought it. 자, 이제 it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and하고 it을 합칠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변환을 해 드릴 건데요.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뛴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문장이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합치면요. 첫 번째, 네, the pen is nice. 자,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d하고 it이 합쳐지면 which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죠. which you bought for read.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데 얘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하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는 자석같이 붙는다고 말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which you, 그러니까 위치만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문장을 다 끌고 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요거를 제가 변환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the pen is nice를 제가 이렇게 벌려 볼게요. the pen is nice. 자, 이런 식으로 벌린 다음에요. 요 사이에다가 which you bought for read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중간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샀던 그 펜은 멋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고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 이 두 개는 반드시 붙는데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짚어볼 테니까요. 볼 테니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선 동사를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but가 있고 뒤에 is가 있는데 보통 이게 동사가 있으면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간에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자,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사 사이에 무조건 안 들어가도 되고요.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수만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게 맞는지만 체크하시면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워밍업이었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본격적으로 이제 좀 스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보시면요. 자, 요걸 제가 한 번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역할을 보시면 아까 표를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세 개를요 외우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지금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밑에 문장을 보시면 이제 미스터 로건은 마케팅 컨설턴트인데 그 사람은 우리한테 캠페인 런칭한 것을 추천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크게 문장을 보시면 미스터 로건은 주어, 동사 뒤에 이제 앞에 선행사가 나와 있죠. 보어 선행사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후부터 캠페인까지 이 긴 문장은 하나의 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절,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어나 목적격, 그다음 소유격을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문장이 아니고요. 이 노란색 줄 있죠? 이 형용사절 안에서 후가 주격이라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형용사고 이 작은 문장 안에서 하나의 주어 역할하는 주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후를 딱 자르볼게요. 후를 딱 자르면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격이나 소유격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면 뒤에가 주어가 없는 동사, 뭐 뒤에 목적어나 뭐 전치사가 남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요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는 만약에 생략이 됐을 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밑에 볼게요. 그 인사팀 매니저는요 검토했습니다. 지원서를 뒤에 나와 있죠. that. 얘도 하나의 큰 뭘까요? 오늘 배우는 큰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인데 이 큰 형용사절 안에서 that의 역할은 뭐냐면 뒤에 you가 있고 동사 submitted 이걸 딱 자르면 지금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하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목적어,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얘를 딱 자르면 뒤에 문장에서요 목적어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봤고요. 자, 이제 팁을 제가 중간 정리를 제가 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관대는 접대,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외는 what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우선 중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자리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나와요. 선행사가 꾸며줄 수 있는 선행사가 나오기 때문에 please fill out, fill out은 작성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form하면 양식이죠. 뒤에 위치가 나와 있죠. 당신이 obtain이 뭐냐면요. 뭐뭐를 얻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the form은 선행사지만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 form하고 위치를요 합칠 수가 있어요. 자, 합치면 아까 what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what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사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행사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지었습니다. 그 시티 라이브러리를 도서관을 진 거죠. 뒤에 딱 봐도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두 개 중에서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쓰셔야 되겠죠. 덴버에서 지금껏 가장 큰 시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what을 쓰고 싶으면 어떤 거를 합치시면 되냐면요. built 다음에 뒤에 또 city library which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합쳐야 이제 what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한번 지금 들어가 볼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첫 번째 우선 문장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스터 리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죠. 그 마케팅 제안서란 제출이 된 거죠. New employees, 신입사원에 의해서.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뭐 선행사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이제 얘가 주격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블랭크로 남겨져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뒤에를 보시면 돼요. 자, 뒤에 워가 나와 있죠. 동사가 있으면 앞에 주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관계대명사 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1순위가 주격, 그 다음 2순위가 목적격,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소유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자, 우선 앞에 주어가 딱 없을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주어부터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 자리는 반드시 주격부터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을 볼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시는데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해석을 해보시면, 파멜라는 organized, 얘는 계획한 거죠. plan의 뜻이죠. 계획했습니다. orientation, 앞에 선행사 나와 있고요. 이제 위치가 나와 있는데 정답이 위치니까 위치를 제가 적어놨죠. 근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위치 말고요. 이 블랭크의 위치하고 whose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또 많이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시고 문법적인 것도 보고 해석도 다 해보시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시고 뭐 해석도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따지셔야 돼요. 뒤에 우선순위를 보시면 우선 주어가 all new employees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attended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last month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부사기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리는 반드시 목적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whose이죠. whose가 나오려면 요 뒤에요. 주어 동사 이 자리에 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어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whose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없을 때는 반드시 목적어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관한 이제 순서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때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주어 동사,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요. 방금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우선 여기 whose가 나와 있는데 whose가 정답이니까 넣어놨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위치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하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세미나는 누굴 위한 거냐면요. Sales Representatives 하면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을 위한 세미나인데요. 뒤에 job이 있죠. 그들의 직업이 관련이 된 건데 고객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인데요. 자, 이제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뒤에 우선 순서를 보시면 돼요. 다 채워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job이라는 주어가 있고 동사는 is involved인데요. 주의하셔야 게 뭐냐면 전치사에서 자를게요. 자, 얘는 동사가 있긴 한데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수동태죠.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앞에 주어 있고 목적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빨리 누구의 차례를 선택을 해 누구의 차례를 가야 되냐면 소유격의 차례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ose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제 간단히 제가 밑에 요거 정리하는 걸 보시면 앞에 선행사가 당연히 나오고요.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whose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명사 다음에 이게 만약 뭐 주어라고 하면 주어 뒤에 동사 목적어까지 다 채워지던지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 나올 때만 whose를 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간단히 해설해 볼게요. 그들은 publish 하면 출간하는 거죠.
편집이 된 버전의 매거진을 출간하는데요. 뒤에 컨테인은 포함하다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반드시 주어부터 나오셔야 되니까 who's는 나올 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hich를 쓰셔야 되고 그 매거진이란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M&A에 관한. 자, 이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스킬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격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얘가 2순위.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중요한 이제 소유격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이 소유격이 이제 3순위죠. 세 번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소유격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제가 다시 세 가지를 요걸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세 문제를 풀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크업 테스트를 보시면요. 우리는 선호합니다. 이제 협력하는 거죠.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뒤에 이제 동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work하고 shows가 있는데 동사는 shows죠. 자, 그러면 앞에 주어 work가 나와 있고 작품이 보여주는데 creativity 얘는 창의력과 innovation 그 독창성이죠. 그 창의력과 그러니까 혁신성으로 볼게요. 창의력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차례가 나와야 되냐면 who's의 차례가 나와야 돼요. 자, 1번을 보고 밑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유격에 나와야 되는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제가 예문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SWP 컴퍼니는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죠. 자, 이제 우선 요거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 회사는 will acquire 하면요. 얘는 인수하는 거죠. 자, AT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에 관한 이제 그 설명을 한번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뒤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나와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was selected, 선발이 됐는데요. 올해 가장 최고의 제품으로 선발이 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회사가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나와 있는데 수동태죠. 자, 수동태 목적어가 없는 상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건너뛰시고 who's가 나와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 두 번째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은 B 플러스 PP. 자, 이럴 때 목적어가 수동태일 때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 건너뛰고 소유격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그 연구팀은 conducted 하면 행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를 행했습니다. 그 연구를 한 건데요. 그 프로덕트에 관한 연구인데 뒤에 sales 주어, decreased 동사, last quarter 쟤는 부사죠. 지난 분기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decrease 같은 경우는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자동사, 타동사 다 되기 때문에 우선 해석이 좀 중요해요. 뒤에 sales가 지난 분기에 decreased 하면 감소가 된 거죠. 얘는 뒤에 목적어를 감소시킨 게 아니라 지가 감소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상 자동사를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대신 나오면 안 되고요. who's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정리를 해드리면 세 번째도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파악을 하시고 뒤에 목적어를 넣으시면 안 되고 빨리 건너뛰고 소유격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스킬을 보시면 소유격을 못 쓰는 경우는 소유격을 쓰는 경우죠. 첫 번째는 주어 목적어 순서 다 채워지는 거죠. 주어나 목적어 다 채워지고 그 다음 순서에 오는 거고 두 번째 이 애들은 목적어가 없는 경우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는 수동태, 그 다음에 자동사가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요거를 좀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목적어 건너뛰고 소유격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또 하나의 스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우선 암기를 하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제가 100%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우선 스킬을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앞에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전치사가 나오면
위치하고 whom 우선 외울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앞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럼 뒤에 관계대명사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위치하고 whom인데 이걸 어떻게 우선 결정하시면 되냐면요. 앞에 당연히 선행사가 있겠죠. 그럼 이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는 이 블랭크에다 위치를 집어넣으시고요.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m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요. 요거를 우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고 제가 거꾸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킬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문제를 푸시면요. 윌텍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6천만 개죠. 6천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요. 그들 중에 반이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하프 오브 댐과 위치가 있는데 입에 탁 붙는 표현은 댐인데요. 자, 여기서는 위치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댐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목적어는 되지만 지금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쓰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6천만 개의 그 자동차 부품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 6천만 개의 반이 여기서 생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시큐리티 가드 컴퍼니는 50명의 훈련을 받은 그 직원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who하고 whom 중에 제가 whom을,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whom을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가끔씩 좀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most of 이 blank까지가요. 이만큼이 주어기 때문에 who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most of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진짜 주어는 뭐냐면요. 자르셔야 돼요. 전치사에서 자르시면 여기 나와 있는 most가 진짜 주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번을 보시면, 자, 이제 1번에 half of day라고 안 나오죠. day라고 안 나오고 half of dam이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뒤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진짜 주어는 앞에 half를 보시면 돼요. 밑에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whom이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을 풀면서 제가 스킬 정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완벽히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해설해 보시면 그들이 고용을 했죠. 그 경력이 있는 사원들을 다 뽑아왔는데요. some of, 자, 여기서는 앞에 사람도 있고 전치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whom을 쓰셔야 되겠죠. 그들 중에 일부분이 경력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에 경력이 있던 사람들을 뽑아온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는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스킬을 정리하는 걸 볼게요. 밑에 스킬을 보시면 that 앞에 못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마. 그러니까 앞에 컴마가 딱 나와 있을 때는 뒤에는 대시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앞에도 전치사 in이나 on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대시 못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고 이제 스킬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앞에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답이 whom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뭐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싫어하는 거 나와 있죠. 싫어하는 거 두 개가 전치사도 나와 있고 앞에 컴마도 있기 때문에요. 대신 이러한 이유로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제가 요거를 중간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다시 앞장으로 가셔가지고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보시면요. 이제 제가 왜 앞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위치하고 whom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저 여기에서는 제가 예를 들면 in을 딱 적어볼게요. 자, in을 적으면 전치사 뒤에 이 자리는 제가 위치하고 whom밖에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격이 세 개가 있죠. whom, which, that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that은 방금 외우신 것처럼 컴마하고 전치사가 못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앞에 전치사 나오면 반드시 whom하고 which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외워두시고요. 다음 나머지들도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격이 1순위고요. 2순위는 목적격, 3순위는 소유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hat 같은 경우이죠.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못 나오고 대신 컴마하고 전치사가 못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배우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애들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형용사절 안에서 얘네는 뭐 주격이나 목적격, 소유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날라가면 뒤에가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전부 다 불완전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관계대명사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서머리를 다시 뒷장을 가셔서 보시면 관대는 접대,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hich하고 whom은 앞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이 두 개밖에 안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는 컴마하고 전치사가 못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웬만한 건 다 맞추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관계 부사는요, 이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관계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게 얘는 관계 부사죠. 근데 얘는 아까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뭐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하지만 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에 연결시켜 주지만 그 문장 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해요. 자, 그냥 관계 부사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이거 의외로 되게 쉽게 끝나요. 관계 부사는 그냥 in which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n which로 우선 관계대명사를 묶어주시고 요거를요. 간단한 해석으로 관계부사 4개 중에 하나를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관계부사는 그냥 머릿속으로 in which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계부사는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곧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관계부사의 이제 표를 보시면요. 관계부사는 요 4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when,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why, 그 다음에 how가 있는데요. 이 관계 부사는요, 뒤에 제가 뭐 전치사, 관대 이렇게 다 적어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자, 이런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최대한 간단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관계 부사는 그냥 in which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전치사 위치이기 때문에 in 대신에 뭐 at이나 on 같은 게 나와도 되겠죠. 그러니까 in which로 이제 딱 나왔을 때 간단한 해석으로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지 뭐 장소를 나타내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 그 다음에 how, 이런 게 금방 변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계부사는 in which 이거를 바꾸면 요 4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when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두 문장이 있죠. 자,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 시간을 내가 너를 처음 그때에 만난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이제 먼저 관계대명사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the time은 선행사죠. 뒤에 나와 있는 the time은 우리가 얘를 which로 바꾸면 돼요. 관계대명사를 우선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which를 앞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붙여볼게요. I remember the time which I met you first 뒤에 at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대로 다 여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것도 틀린 문장은 아닌데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를 전치사를 보통 앞으로 보내서 같이 묶어서 써줘요. 한번 요거를 다시 변환을 시켜보시면 I remember the time at which I met you first.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데요. 여기서는 at which이기 때문에 그 시간일까요? 그때일까요? 그때에, 자, 이런 식으로 부사로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 시간을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누가 봐도 앞에 선행사가 시간이고요. 딱 봐도 시간인 걸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뒤에 at which를 when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잠깐 요거를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우는 관계 부사잖아요.
관계 부사인데 이런 부사 요거를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큰 테마는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절 안에서 요게 부사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문장을 볼게요. 나는 remember 동사, the time 이제 목적어 나와 있죠. 선행사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그때 처음 만난 거니까요. 얘는 여전히 무슨 절일까요? 하나의 큰 오늘 배우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근데 요 안에서 얘가 when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딱 날아가요. 날아가면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부가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관계 부사가 쓰였을 때는 부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고요. 그 안에서 작은 부사 역할하고 여기 날아갔을 때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where를 볼 텐데요. where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를 바꿔야 되는데 오피스 얘가 선행사, 뒤에 나와 있는 오피스를 which죠. 그러면 그 오피스 안에서 만난 거잖아요. 자, in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를 앞으로 보내면 this is the office which I met the manager in. 요것도 괜찮지만 요거를 앞으로 보낼게요. 자, in which로 딱 하면 이게 오피스인데 그 오피스 안에서 내가 매니저를 만난 거죠. 그럼 얘가 앞에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where로 바꾸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문장을 정리해 보면 내가 매니저를 거기에서 만났고 그 오피스를 꾸며주는 얘는 여전히 형용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where는 부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요거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해석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해석하시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 셰프는 시작했습니다. 오르게닉 하면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의 인그리디언트 원료죠.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꾸며줘야 되니까요. 그는 주어 깨달았습니다. 중요성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올해에 깨달은 거죠. 자, when이 this year를 꾸며주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선행사 시간이기 때문에 when이 나와야 되고 y는 좀 어울리지가 않겠죠.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데이터를 찾는 거죠. 우리 제품 20년 전 제품에 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뒤에 아카이브죠. 아카이브는 문서 보관소죠. 문서 보관소. 근데 뒤에요. 오래된 다큐먼트가 are stored 하면 보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문맥상 그 문서 보관소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아니고요. in which가 정답이 되고 in which는 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where로 바꿀 수가 있고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수동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오늘 다 배웠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요걸 합치면 관계라는 말만 딱 이제 띄어서 얘기를 하면 얘는 관계사예요. 관계사. 지금 초반에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얘를 우리가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관계사는 무슨 절일까요? 예, 형용사절. 근데 이 안에서 역할을 따라 가지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나눠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그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 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뒷문장이 어딘가가 불완전해요. 자,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날아가면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부사 같은 경우는 날아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뒷문장이 항상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해석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킬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스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해석을 먼저 해주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방문객들은 stop by, 방문할 수 있는 거죠. 안내 데스크예요. 정보 책자가 제공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뒷문장을 봤을 때 주어,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목적어가 나오면 주격, 목적격이 있기 때문에요. 주격, 목적격 다음에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소유격이 나올 수가 있고 관계 부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기준은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실 때는 해석에 의존하셔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우선 분석을 해보면 우선 뒤에요. information package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얘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수동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있고 목적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위치는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where가 들어가야 돼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리셉션 데스크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책자가 제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길 가란 얘기니까요. 해석도 되고 스킬도 맞는 where를 고르셔야 돼요.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렉은 부족이죠. 혁신성의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케이든이 설명한 거죠. 우리한테. 자, 얘는 전치사 구예요. to는 전치사. 계속 자르시면 돼요. failure. 뒤에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의 그 실패에 관한 원인으로 이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준 거니까요. 여기서는 보통 기계적으로 풀면 the reason why 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자 이제 이때는요. 저 why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얘는 주격이나 목적격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비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해석이 좀 안 되실 것 같으면 지금 좀 애매하죠. 그때는 이제 스킬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보시면 Mr. K든 주어, 동사 explain이 나와 있는데요. to에서 자르셔야 돼요. to는 따로 가요. 이 전치사는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얘부터 채워지고 나서 부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the reason이 들어가야 돼요.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혁신성의 부족은 이유인데요. 케이든이 설명했던 이유예요. 우리한테 그 프로젝트의 실패의 이유로서 설명했던 것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Y 같은 게 나오면 뒤에 항상 완벽한 문장, 위치는 어딘가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던 문제예요. 자, 이제 제가 테스트 시간 드릴 테니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에 보시면 commercials 하면 광고죠. Mr. Reed가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감독하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와 있죠. will be aired. 자, 이렇게 방송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나오는 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걸 자르시고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자, 묶으시면 이게 꾸며주는 구조니까요. Mr. Reed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위치가 나오면 되겠죠. 위치가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whom은 광고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whose는 차례가 안 됐죠. 만약에 what을 쓰시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the commercials which까지 합쳐져야지 이게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최고의 상이죠. 올해 최고의 상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제 consider가 나오면요. 얘는 오형식 동사죠. 저는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형용사가 나와요. 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까지 나와야지 이제 다 채워지고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가 주어죠. 생각했던 거죠. competent가 능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얘는 형용사 보호기 때문에요. 얘는 오형식 동사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목적격을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죠. whom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올해 최고의 상이 미스터 메이슨한테 가는 건데요. 메이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원회가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보시면요. 그들은 프로모션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 경쟁자가 have made, make 하면 얘는 오형식 가능성이 되게 커요. 뒤에 successful, 성공적인 보호가 나와 있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캠페인이란 뭐냐면요. 우리 경쟁자가 지금껏 성공시켰던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4번에 보시면 그 뉴욕 타임즈의 리포터가요. 인터뷰를 할 건데 케이든이죠. 뒤에 이사회가 임명했던 건데요. 주의하셔야 돼요. as 전치사는 잘라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케이든 사람이기 때문에 whom D가 되겠죠. 그 케이든이란 뭐냐면요. 이사회가 임명한 거죠. 새로운 CEO로 G 헬스케어예요. 답은 D로 보셔야 돼요. 자, 5번을 보시면요. 원데이 매니지먼트 세미나는 CEO들을 위한 건데요. 뒤에 플랜 주어, 그들의 플랜이 확장시키는 거죠. 동사,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인투에서 딱 자르시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 아니면 오늘 배운 관계 부사가 나오면 되는데요. 관계 부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즈가 나와야 되고 여기 A, B, D 같은 경우는 얘는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지금 주어나 목적어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B. 해석을 해보면 이 세미나는 CEO를 위한 건데 그 CEO들의 계획이 아시아 마켓으로 일본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마켓으로 그들의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에 보시면 그 보안팀은 조사할 것입니다. 서베일런스 카메라 하면 얘는 CCTV예요. 그 감시 카메라를 조사할 건데요. 그 회계팀 안에 있는 confidential 하면 얘는 기밀의 이런 뜻이요. 자신감이 아니에요. 기밀의 데이터가 disappear, 사라진 건데 이게 좀 어렵죠. disappear. 쟤는 만약에 이 반대말은 그냥 appear,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뭐 appear, disappear 전부 다 자동사예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채워지고 나면 누구의 차례가 온다고 그랬죠? 소유격이나 이제 부사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사 우선 B하고 C는 필요가 없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이 어카운팅 부서에서 문서가 사라진 거죠. 거기에서 사라진 거니까 여기서 어울리는 거는 in which, where 이렇게 바꿔서 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A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7번을 보시면요. 매니지먼트는 패키지 투어를요. 방콕으로 가는 것을 늘릴 것입니다. 밑은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 디맨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홀리데이를 위한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건데 overseas 하면 해외로 부사예요. travel은 되게 이거 좀 거슬리시죠? 자동사예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홀리데이에 가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whe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what, which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어는 있고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요. where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when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새로운 디파트먼트 스토어는요. 그 백화점은 이제 건설을 되는 거죠. 그 레이크 파크를 그 지역을 따라서 이제 건설을 되는 건데요. 메이저 주요한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하면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중요한 물류센터가 위치가 됩니다. 레이크 파크에 위치가 되고 거기를 따라서 짓는 거니까요. 문맥상 where가 나와야 되고 그냥 주어, 동사, 수동태,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B, D가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장소기 때문에 when밖에 안 되겠죠. 자, 이제 9번을 볼게요. 자, 이제 9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요거를요. 제가 강조를 좀 다시 할게요. 자, A는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사죠. 나머지는 그럴 때는 반드시 동사의 개수를 필수적으로 세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하면 또 어이없게 틀리니까요. 항상 요거를 좀 세셔야 돼요.
브리티시 에어라인스는 퀄리티 정말 좋은 서비스를요. 컴패리티브 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요. 가격이 저렴하게 낮은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적절한 낮은 가격으로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그 브리티시 에어라인스는요. 2,500명의 플라이트 어텐던트 승무원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에요. 우선 동사를 세시면 동사가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has하고 are가 있기 때문에 우선 A는 안 돼요. 안 되고 앞에 전치사가 있고 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whom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못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죠. 싫어하는 게 컴마하고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0번을 보시면요. 자, 이 제약회사는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볼게요. 우선 ABCD를 보시면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사죠. 그러면요. 자, 이때 반드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를 recruited, 그 다음에 뒤에 a가 나와야죠.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접속사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죠? and가 있죠. and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BCD를 다 날리시면 답은 A가 돼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제약회사는 연구원 어소시에이트 하면 직원이에요. 그 연구원을 이미 다 뽑았는데요. 그리고 그 연구원들 중에 반이 라이벌 컴퍼니에서 오게 된 거죠. 답은 A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관계사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한 번 봐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